자, 6월 7일, 6월 7일입니다. 한국일보 봅시다. 인사 사드 협치, 문정부 앞 3중 허들. 장관 추가 인선 지연, 각종 의혹에 인선 일주일째 감감. 사드 외교 사고 논란, 동맹 갈등 스스로 키워 비판론, 국회와 소통 삐걱, 일자리 추경, 설득할 묘수 없어.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파독 광부, 청계천 봉제 여성 노동자도 애국자다. 뭐 그런 현충일 관련한 이야기 있고요. 러시아 미국 대선 해킹 시도, NSA 기밀 보고서 유출. 유출하고 나서 곧장 그 정보 나고 잡혀갔다 그러죠. 수능 절대평가 변별력 떨어질 것. 학종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예, 종합전형입니다. 확대 불가피. 서울 6개 대학교 입학처장들한테 들어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종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간의 서열을 깨부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줄 세우지 말라고 지금 대학 절대평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학종을 늘리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면입니다. 물 주면 뭐 안 돼요. 돌아서면 다 말하는디. 예, 충남 서산 온산면 가봤다라는 뭐 취재 기사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의문은 뭐냐면은, 가뭄이라는 건 알겠는데 4대강 보드를 해체하면은 가뭄이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지금까지 4대강 보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농민들이 가뭄에 허덕이냐,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4대강 사업이 진짜로 이제 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뭄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지금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상관관계를 좀 잘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 3면입니다. 헌법경제 외교수장 나란히 검증대, 문정부 협치 분수령. 낙마 총공세에 나선 한국당, 타협카드 없는 청와대. 자, 3면입니다. 공공부문은 급한 불 끄기, 일자리 기업과 공조해야 성공.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공공부문에서 뭐 공무원이든 그런 것들을 늘리는 거는 이제 시급한 불을 끄는 건데, 하지만은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관과 기업이 같이 가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스러운 기사인데 나쁘지 않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률 70% 목표 집착한 박정부 계약직 등 질 나쁜 일자리 양산. 대구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실업률은 떨어졌는데,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계약직 같은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니온에서 이제 비판했던 적이 있죠. 경제계 기업이 고용 주체인데 새 정부 소통 부족. 그래서 기업의 이제 자율적으로 바뀌는 결과가 이명박근혜 시절에 9년인가 8년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지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오면입니다. 사드 환경평가 어찌하였고 노가도 못하는 국방부. 넘어가고요. 6면 외교 1차관 임성남 유임, 국방차관엔 서주석 임명. 외교안보 참여정부 인사 중용. 뭐 그렇답니다. 현충일 추념식 문 대통령 옆자리에 사부요인 대신 국가유공자들. 상당히 이례적인데 뭐 쇼인데 쇼긴 한데 이제 이명박근혜 때는 이런 쇼 하나도 못할 만큼 애들이 멍청한 놈들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8면입니다. 중소기업의 막말 논란, 방사청 쥐꼬리 지원금도 삭감. 방산업체들 관련된 이야기네. 자, 수능 절대평가 대학 부담 키우고 재우생들
재수생들 재기 기회도 사라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1부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대학 서울에 있는 6개 대학 그 입학처장한테 물어본 결과인데, 당연히 그런 입학처장들 말이 맞는데요. 근데 수능을 절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대학을 서열화하는 거를 서열화돼 있는 거를 이제 그걸 깨부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삭종을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아마 다들 변별력이 없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최소한의 검등 기준을 갖추는 거죠. 그게 수능의 의미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랬는데, 사실 이 수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물수능이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불수능이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요즘은 다시 또 이제 수능을 변별력의 척도로 생각하는 새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좀, 예. 이거는 또 뭐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다더니 깐깐한 조건 여선의 생색내기용이다. 보제가 이렇습니다. 정부 1단계 조치 수혜 가구 비소급 빈곤층의 7%에 그쳐 전 정부보다 소극적 지적. 부양의무자는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예. 부양의무자는 어떤 건지 아실 것이고, 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좀 적지 않나 그런 기사 같습니다. 사회면입니다. 사회면. 지연이자 142억 횡령 변호사 차명 계좌 수십 개 이용. 요거 대구 쪽 이야기입니다. K2 그 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집단 소송했던 변호사가 개새끼였다라는 기사입니다. 며칠 전부터 나오던데. 11면입니다. 11면. 인터넷 판매상 횡포 더 이상 못 참겠다. 요거는 뭐죠? 실효성이 적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부양의무제의 폐해 있죠. 폐해를 극복할 만큼의 정부 정책이 아직 나오진 않는 모양입니다. 조금씩 이제 해결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일보에서 뭐 잘 짚은 거겠죠. 인터넷 판매상 횡포,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옥션이나 블로그 뭐 이런 페이스북 뭐 그런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계정 보이면 바로 차단하는데 볼 필요가 없지. 12면 13면은 특별한 얘기 없고요. 결을이라는 그 기획 기사들이 또 뒤쪽에 쭉 이어지는데, 저는 이건 안 봅니다. 도대체 이런 기사를 왜 쓴지 모르겠어. 그냥 문화면 이렇게 분류하면 될걸. 자, 21면입니다. 경제면입니다. 이달 중 LTV, DTI 강화 발표. 지역별 차별화할 듯. LTV는 주택담보안정 비율, 그 다음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들은 요걸 강화한다는 거는 뭐 집값을 위해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조금 더 규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뒤쪽에는 특별한 뭐 이야기는 없고요. 네, 다른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오피니언 볼까? 오피니언 30면.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난대 철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 박근혜 실패, 소통 부재 탓맛이 아니고 부패하고는 권위주의가 더 큰 문제다. 적폐청산 대담하고 유연한 전략 필요하다. 31면 봅시다. 공급주의 함정에 빠진 청년 실업.
공급주의의 함정이 뭘까요? 공급주의가 뭘까? 결국에는 뭐 공급주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네. 다음 쭉 읽어봤는데 뭐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된다.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취지의 글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의 청년 실업 관련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선택과 집중이나 그런 것들을 못한 결과가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사설. 보수 진보 편가르기식 애국 이제 넘어설 때다. 아, 그렇네요. 공급주의라는 게 일단 많이 취직시키면 된다. 취직시키면 된다. 막 그런 취지의 정책을 공급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 맞네. 자, 처관급 이단 낙마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해야. 자,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5.18 공세 지나치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브리핑했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현충일이었으니까 그 관련한 기사들이 조금 있고요. 자, 방송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방송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다시 또 그때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